우리가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강렬한 끌림 있잖아요. 네. 만약 그게 사실은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던 공포심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자료들을 좀 보면서 한 가정의 권력 관계가 자녀들에게 어떤 비극을 대물림하는지 그걸 아주 깊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예리하더라고요. 공포로 가족을 지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과 딸. 이 둘이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는 그 과정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냥 저 집은 문제가 많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끝낼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자료들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훨씬 더 보편적인 거예요. 뭐랄까, 어린 시절에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던 그 생존 방식, 그게 어른이 되고 나서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어떤 관계의 패턴으로 굳어지는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결국 한 집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그 역할이 어떻게 복제되고 또 계승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셈이죠. 그럼 먼저 아들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이 아들한테 아버지는 말 그대로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에요. 아마 평생을 다짐했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비극의 첫 번째 매듭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머리로는 아버지를 너무나 증오하는데 몸과 마음은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 모순 아닌가요? 의식적인 증오와 무의식적인 모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들의 의식적인 선택, 나 아빠처럼 돼야지 이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이에게 부모, 특히나 힘의 우위에 있는 부모는 세상의 법칙 그 자체거든요. 매일같이 폭력과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을 경험한다면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세상의 룰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생존 매뉴얼이니까요. 자료에 나온 표현 그대로 어머니처럼 약하면 정말 무참하게 짓밟히고 아버지처럼 강하면 모든 걸 통제하고 지배한다. 이걸 매일 본 거예요, 눈으로. 지식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체득한 거죠. 맞아요. 체화된 감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은 친절함, 배려, 다정함 이런 가치들을요. 네. 나약함이나 무능함이랑 똑같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곡된 방정식이 가장 가까운 관계, 특히 연인 관계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릴 때 학습된 생존 본능이 성인이 되어서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파괴 본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관계가 너무 평화로우면 오히려 불안해하고 그렇죠. 끊임없이 상대를 통제하려고 들어요.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거나 자존심이 아주 조금이라도 상처받는 그 순간에요.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뒀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꺼내드는 거죠. 이건 그냥 욱하는 성질을 넘어서서 폭력성의 완벽한 복제, 즉 계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실 이런 현상을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로 설명해요. 근데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담긴 그 비극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네네. 감당할 수 없는 공포 앞에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법은 그 공포의 원천인 공격자를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저 괴물처럼 강해지면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아주 처절한 무의식적인 외침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경해서 담는 게 아니고 너무 두려워서 그 공포를 이겨내려고 스스로 작은 괴물이 되는 길을 택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아버지를 그렇게 경멸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아버지의 폭력성을 완벽하게 물려받아서 새로운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아들이 공격성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았다면 그 모든 걸 똑같이 목격한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오빠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지옥 같은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같은 환경을 겪었으니까 당연히 딸도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엄청났을 텐데요. 물론이죠. 그럼 아버지랑 정반대인 사람을 찾아 헤매야 할 것 같은데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게 이 비극의 핵심이에요. 딸은 그 폭력적인 환경 자체를 그 숨막히는 긴장감과 눈치 보는 상황을 역설적이게도 익숙함 그리고 안정감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자료에 나온 이 구절이 딸의 모든 심리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딸에게 사랑이란 이미 긴장감 속에서 상대의 눈치를 살피는 복종의 형태로 무의식에 각인되었기 때문이라는 부분. 즉, 딸의 무의식에는 사랑은 곧 긴장과 복종이다 라는 끔찍한 공식이 새겨져 버린 겁니다. 당연히 이 딸도 머리로는 의식적으로는 굳게 맹세하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나는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은 안 만날 거야 라고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그런데 바로 이 다짐이 앞으로 펼쳐질 비극의 가장 거대한 아이러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현실에서는
정말 모순적인 행동을 보여요. 누가 봐도 좋은 사람, 한없이 다정하고 순한 남자를 만나면 이상하게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루해하죠. 네, 지루해하거나 심지어 속으로 남자답지 못하다고 무시하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경험한 그 관계의 모습, 그 살얼음빵 같은 긴장감이 전혀 없으니까요.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낯설고 이질적인 감정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딸은 어떤 남자에게 자석처럼 끌리게 될까요? 자신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화를 내고 강압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남자. 다시 말해서 평생을 피하고 싶었던 자기 아버지랑 소름 돋을 정도로 닮은 남자에게서 운명 같은 강렬한 설렘을 느끼고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감정을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런 운명론으로 포장하게 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비극의 심장부입니다. 자료의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딸은 익숙한 공포임을 모른 채 그 심장이 터질 듯한 감정이 사랑이라고 굳게 믿지만 그 실체는 뼛속 깊이 각인된 익숙한 공포의 재현일 뿐이라는 거죠. 사랑이 아니었군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내 오래된 상처를 정확하게 다시 찔러주는,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트라우마의 반복에 불과한 겁니다. 평생을 살아온 감정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패턴에서 벗어나는 걸 오히려 더 두려워하게 되는 감정에 빠진 거죠. 고통스럽긴 해도 적어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아는 예측 가능한 고통이니까요. 미지의 안정감보다는 익숙한 불안감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 모든 고통을 이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이것도 사랑의 과정이야, 이런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견뎌내는 삶을 선택하게 돼요. 아버지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던 딸이 결국 제 발로 아버지 같은 남자를 찾아가서 어머니의 삶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피해자의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고 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자료들이 관통하는 비극의 대물림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환경, 즉 공포가 지배하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한 명은 가해자로 다른 한 명은 피해자로 성장하는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역할을, 딸은 어머니의 역할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고 자기 삶에서 그대로 재현하게 된 거죠. 이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 일종의 가족의 저주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지독한 고리는 정말 끊어낼 방법이 없는 걸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절망적인데요. 다행히 자료는 그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희미한 희망의 빛이죠. 이 피해 고리를 인지하고 스스로 끊어내기 전까지 영원히 반복된다. 인지하고 스스로 끊어내기 전까지. 네, 이 사이클을 멈출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인지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관계 패턴이 운명이나 사랑이 아니라 실은 내 어린 시절의 상처가 만들어낸 오래된 연극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포가 지배하는 하나의 가정 환경이 어떻게 아들에게는 그토록 증오하던 아버지의 폭력성을 그대로 물려주게 만들고 또 딸에게는 평생 피하고 싶었던 공포를 운명적인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은 아마도 내 안에서 요동치는 감정들, 특히 익숙함이라는 감정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일 거예요. 익숙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강렬한 끌림이 과연 건강한 애정과 설렘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그저 나의 오래된 상처를 자극하는 익숙한 공포의 재현인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네요.